자, 신원식하고 이철훈하고 당직사범 현모 씨 이분들 고발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가짜뉴스 통해 가지고 정권 흔들기에 아주 가열차게 동원된 사람들이죠. 추 장관과 아들 명예훼손과 왜곡 보도 때문에 언론이 업무 방해가 됐다. 가짜뉴스란 소리잖아요.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업무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대상자 고소당한 대상자가 조국 장관 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압색이었겠죠. 참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금 관계가 지금 신원식 의원이 사단장일 때 이철규라는 사람이 참모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변호사님 참모장 잘 알죠? 참모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모장이 저는 말단 대대에서 근무해가지고 사단 높은 곳에서 계신 분들 대대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참모들 총괄하고 뭐 비서실장처럼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사단장이 그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단위 부대로 힘이 센 지휘관이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모들이 주로 중령급인데 그 중령들을 통괄하는 사람이 대령급으로 주로 참모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장들이 주로 사단장 바로 밑에 있는 직접적인 병력이 연대장들인데 연대장들의 지휘를 사단장 대리에서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즉 참모장은 사단장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의 군대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쯤 되는, 그러니까 사수와 부사수 정도 관계되는, 거의 뭐 생명을 도해서 즉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직이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증인이다?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네. 이거는 지극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특수관계거든요. 가짜뉴스였다는 네. 또 그것도 네. 그 저 앞에 앉혀놓고 40분 동안이나 교육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는데 일조를 했고 나중에 슬그머니 아니 두 사람한테만 했다는 건 아니고 다 모아놓고 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고요. 현모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달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뭐 저쪽에서야 뭐 추미애 장관한테 불리해지니까 이거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발은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일단 보고요. 그래야 법의 어떤 그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고, 아니 감사를 드리고 싶고, 명확하게 팩트는 이거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총 휴가 일수는 병가를 제외하고 39일입니다. 육군 평균보다 15일 적고요. 포상휴가 4일에 위로휴가 7일에 불과합니다. 평균보다 적게 쓰는 것을 지금 황제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병가 19일 보통 병가는 불가능하냐. 병가가 아닌 일반 휴가 20여 일량 붙여 사용한 경우가 2017년 한 해에 29만 6천 명이랍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한 사례 없다고 했지만 최근 4년 동안 3,137명입니다. 아까 말한 그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병원만 있지는 않을 거고 상을 당했다거나 뭐 교통사고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 어쨌건 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 보면 특혜받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때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도 가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 아무튼 무슨 이름인데 그게 군대 주요 간부들이나 간부들이 통신 축선상에 있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락이 닿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휘체계 안에 있는 걸로 인정하거든요. 위수 지역이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일방적으로 전화기라는 게 통신 축선이었지만 지금은 카톡, 뭐 텔레그램 아니면 휴대전화 이런 게 다 통신 축선상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유선전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단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에 비롯해서. 아니 뭐 솔직히 특혜라 그러면 코너링 좋아가지고 운전병 된 게 특혜일 거예요. 특혜인 거고 전주에 있는 사람을 자기네 자기 대구 그 자기 근무지 자기 그 아버지 근무지 쪽으로 데려온 게 특혜일 것이고 아들을 공익을 보냈는데 그 공익이 관계된 법원에
공익 요원으로 가서 근무를 한 것 자체가 특혜인 것이지. 정상적인 휴가 내가 쓸 수 있는 게 왜 60일이면 60일 이내에서 뭐 50일 썼네, 뭐 40일 썼네, 혹은 뭐 아파서 진료 내용이 있고 수술한 내용이 있어서 병가를 쓴 거 가지고 특혜라고 표현하면은 특혜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들 그 고소한 분들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인데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말했네요. 이분들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민적인 염원인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낙마시켜 계획을 자초하려는 불순한 정치 공작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전직 그 대령분께서 40분 동안 뭐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맨 처음 그 뉴스를 접하고 놀랬던 게 왜 놀랬냐면, 아,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이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딱 교육도 시키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어? 놀랍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더라고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그 푸른나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황제 휴가라고 하기에는 뭐 이거 그냥 일반적인 병사의 휴가가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제 사실은 이게 팩트 체크가 되면서 황제 휴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담에 가까운 게 드러나니까 가장 미친 짓이 돌아가고 있는 게 조선일보인데,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 이 타이틀만 보면은, 야, 추미애가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딸 영업하게 해줬네. 부제목인, 밖에서 안 보이는 부제목은 이거예요.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 결제. 그러면서 누군가의 따옴표를 가져봐요. 정치 잘하라고 받은 돈 딸 주머니로 갔다. 여기 이제 요걸 폭로한 사람이 조수진입니다 또. 그러니까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 결제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총액 갖고 지금 장난치는 행위들 있잖아요. 또 총액도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원이 아니고 달러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이면 한 회당 뭐 거기서 기자 간담회 같은 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한 회당 10만 원 조금 넘어요. 무슨 호화 식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인당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윤미향 의원의 그 맥주집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몇십 번 혹은 몇 번 한 거를 이게 서류상 회계상 하다 보니까 그냥 특정 걸로 이제 퉁쳐서 처리한 부분들 그거를 그냥 맥주집에서 뭐 몇백만 원씩 먹었다 이런 것처럼 한번 재미를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기사를 쓰는데, 진짜 여기를 20몇 번 간 것이고 그 총 금액이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유비로 몇천만 원을 쓰셨는데 서울이 지역군데. 네, 서울 지역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를 할 것이지. 이게 그러면 20몇 차례 갔으면 건별로 10만 원이 안 되면 만약에 5명 참석했다 그러면 2만 원이고 그러면은 스테이크 못 먹었네요. 그 여기 미국 가정식 뭐 식당으로 이렇게 해보는 그 첫 번째 따님이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이크 안 주면 난 안 가. 맞벌리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게 아니 물론 꼬투리 잡자면 이게 문제라는 거지. 꼬투리 잡자면 어떻게 자기 딸 가는 식당에서 이걸 할 수 있냐 하지만 나는 반대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은 미래 국짐 국민의 짐 같은 쪽에서는 이런 행위들 안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이 쓴 그 차 기름값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쓴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쓰지 않은 것을 그 영수증 막 첨부해가지고 기름값 말도 안 되게 막 굉장히 많이 덜어야 돼 쓸 수 있는 기름값을 쓰는 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등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지들끼리 몰아줬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백만 원 썼다고 해놓고 결국 알고 봤더니 이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 박덕흠은 그 가족 관계에서 수백억을 공사 수주를 했죠. 제가 기자들하고 식사를 몇 번 했는데 뭐 이 변호사님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기자들이 밥값 안 내잖아요. 본인들 먹고서. 뭐 아까 많으시죠. 아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기자놈들이 아주 나이가 어려도 그 나이 뭐 중년 이상 된 국회의원들한테 다 선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의 특히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본인들이 그 국회의원 레벨 정도에서
사회적 지위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 데리고 간담회 하거나 특히 일요일 같은 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아마 당대표직이었을 텐데 가서 얘기한데 그러면은 기자들한테 n분의 1에서 식비 주십시오. 뭐 그렇게 했으면 아마 기사가 더 났을걸요. 예.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 원 썼다. 야, 11억 5천만 원도 까먹으시는 분이 250만 원 갖고 이지랄 하세요 지금? 황당해서 진짜. 알겠습니다.